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지구과학 1 스피드노트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해양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단어는 우선 해수의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수의 움직임이죠. 해수의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의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해수의 성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성질이라 하면요, 해수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얼마나 짠지, 염분, 그리고 어떤 기체들이 녹아있는지, 용존 기체, 그리고 해수의 밀도는 어떠한지, 이렇게 크게 4개의 물리량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각각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이 적용돼서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 내용 잘 정리해 두셔야겠는데요. 특히 이제 해수의 온도 같은 경우는 표층 해수의 온도 분포와 그리고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구분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표층 부분의 온도는요, 당연히 적도 부근에 있는 바다의 온도가 높을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등수온선이 나란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물론 그렇게 나란하지 않은 영역 그 해역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해류라든지 용승이라든지 어쨌든 표층 해수의 온도 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연직 수온 분포를 살펴보면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 여러분 잘 공부해 뒀을 거예요. 그래서 표면 부분에는 해수가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좀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 그리고 수온약층은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심해층은 심층에 이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그래서 어느 바다나 심해층의 온도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위도에 따라 또 계절에 따라 그 분포가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그래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래프 중에서는 이 그래프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월별 지금 봤더니 8월, 9월 요때가 지금 여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반구의 자료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요렇게 내려갔을 때 연직적으로 내려갔을 때 수온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등수온선이 겹쳐 있는 요런 부분이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수온약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층 같은 경우는 수온 변화가 거의 크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혼합층의 두께가 어느 계절에 좀 두껍게 나타나는지 요런 것도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료를 여러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가 얼마나 짠지를 나타내는 염분이에요. 염분의 정의부터 보면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에 대한 그람수, 그래서 천분율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PSU 단위를 보통 쓰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염분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지구과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염분을 계산해라 이런 포인트보다는 이 표층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 염분값이 높게 나타나는지, 증발이 많이 일어날 때 염분값이 높을 거고요. 담수의 유입이 적을 때, 그리고 해수의 결빙에 의해서도 염분값이 높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와 있을 때도 증발량과 강수량 값을 뺀 값과 그리고 표층 염분 값을 비교했을 때 대체로 대부분의 위도에서 일치하는 모습을 띠고 있으나 극지역에서는 좀 맞지 않더라. 요거는 증발량, 강수량 외에 다른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담수의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빙하의 해수의 결빙 또는 빙하의 융해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의 밀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깊이 들어갈수록 해수의 밀도는 클 거예요. 근데 이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클 거고 염분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압이 클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표층에서의 밀도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적도 부근은 수온이 높기 때문에 밀도가 작겠죠. 지금 요거는 표층에서의 밀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층과 그리고 깊이에 따른 밀도 분포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요 TS도,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TS도가 수온과 염분을 한꺼번에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선들은 밀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수온이 낮고 그 다음에 염분이 높을수록, 즉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값은 증가하게끔 표시가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A, B, C의 물리량을 여러분들 비교해서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A와 B는 밀도가 같네. 수온 염분값은 다르지만 밀도가 같고요. B와 C는 지금 염분값은 비슷해요. 근데 수온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또 밀도값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염분값을 설명을 할 때, 아니면 또는 어떤 밀도값을 설명을 할 때 어떤 것이 영향을 많이 주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존 기체는요, 수온과 염분에 따라 용존 기체 용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용존 기체 양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물 활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존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랑 산소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얘네들은 식물의 광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생물의 호흡이라든지 그런 물질 대사 과정에서 얘네들의 출입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표층에 왜 산소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지, 왜 이산화탄소 농도는 좀 낮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예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수온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깊이 들어갈수록 산소 양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활동 영향을 고려해서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해수의 움직임, 표층순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수의 표층이잖아요. 겉부분에서 해수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일단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해수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 우리 전 지구적으로 분포하는 바람의 분포를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데 요 모형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기. 직접 스스로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순환의 세포 다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 위도대에서 부는 바람 표시해보고요. 그 다음에 각 위도의 그 경계가 되는 요 전선대, 한대 전선대, 아열대 고압대, 적도 저압대 이런 것들의 위치까지도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자세히 공부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대기대순환 또는 표층해수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원인은 뭐냐면 이제 큰 개념을 잡을 때, 밑그림을 잡을 때는 대기대순환의 원인을 일단 알아야 하는데 그 원인은 결국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가 움직여주는 겁니다. 왜 위도에 따른 불균형이 나타나냐,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나냐, 그거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지구의 적도 부근은 단위 면적당 많은 양의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극지역은 이제 에너지가 퍼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좀 적은 양의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도와 극지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면서 에너지 과잉인 부분과 부족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대기와 해수가 해준다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개념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대기대순환 모형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해수의 표층순환을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람 때문에 지금 요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식의 해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동서방향으로 나타나는 해류들은 예를 들면 요 해류, 그 다음에 요 해류, 무역풍해에서 부는 거 생기는 해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도에서 60도 사이는 편서풍해에서 이런 해류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서방향으로는 보통 이제 바람 방향으로 여러분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구 한 바퀴 돌았을 거예요. 근데 대륙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남북 방향에 이런 해류도 존재하게 되고요. 남북 방향으로. 그쵸? 그래서 요거는 대륙 분포의 영향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해류의 명칭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류의 명칭까지 태평양 그리고 대서양까지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오는 난류의 영향을 받고요. 특히 여기서 갈라져 나온 동안 난류 그리고 여기 고위도에서 내려온 북한 한류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해수의 표층순환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수의 심층순환이에요. 사실 이 심층순환 관련해서는 이 심층순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의미가 뭐냐? 표층순환이든 심층순환이든 결국 이 해수들이 움직이면서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심층순환은 어떻게 발생하냐? 극해역의 좁은 면적에서 차갑게 냉각된 해수, 즉 밀도가 커진 해수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서 그쪽에 있는 물들을 밀어내면서 가라앉겠죠. 그 밀린 애들이 점차 저위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심층에도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표층에만 해수의 흐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우리가 순환을 밀도류다. 밀도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또는 밀도가 그리고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열염순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예시는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대서양 바다의 가장 아래쪽에 깔리는 남극 저층수, 그 위에 있는 북대서양 심층수, 그 위에
남극 중층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명칭도 알아두셔야겠고요. 밀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제일 크겠죠. 그리고 표층수가 밀도가 제일 작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실제로 이 밑에 내려가서 뭐 배를 여기에 띄워가지고 흐름을 본다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TS도에서 수계의 특징을 분석해서 그 수계의 이동을 우리가 추적해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지역에서 쭉 내려가면서 특징들을 보는 거죠. 수온 염분값을 봤더니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이랑 특징이 좀 많이 달라. 경계가 있는 것 같아. 서로 다른 수계구나. 또 다른 지역에서도 또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얘랑 특징이 비슷해. 얘랑 특징이 비슷해.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갔구나. 이런 식으로 이동을 추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남극 저층수가 형성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남극 주변에 여기 침강이 있는 해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웨델해, 그리고 여기는 로스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린란드 쪽에 그린란드 동쪽에 노르웨이해, 그 다음에 레브라도해, 이런 곳에서 침강이 일어나요. 즉 극지역에서 침강이 시작돼서 이제 순환이 시작이 되고요. 심층순환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저위도 쪽으로 이동해 가다가 표층수와 또 만납니다. 그게 바로 용승지역이죠. 표층수와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이 해수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순환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의 역할, 위도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용존산소가 풍부한 표층에서를 심해까지 운반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렇게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순환은 거의 전체 수심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여러분 비교해서 그렇게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시간 6번째 단원이었죠. 해양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 좀 빠르게 정리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내용들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정리한 시간도 반드시 가지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 7번째 시간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